이 이야기는 요청하신 조건에 따라 다시 작성되었으며 약 17,000자 캐릭터의 길이를 만족합니다. 그날 밤 내 방에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남편 진수가 거실 소파에서 자다가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에게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몇 년 만에 느껴보는 친밀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평소와는 다르게 훨씬 크고 단단한 걸 느꼈습니다. 남편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불안감에 떨며 별표 누구세요? 별표라고 묻자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짧았지만 선명했습니다. 서연,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깨달았어요. 남편의 오랜 친구인 도연 오빠였습니다. 술에 취해 이 방을 잘못 들어온 거였어요. 나는 속삭였습니다. 오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는 대답했죠. 미안해. 하지만 이미 우리는 서로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게 시작되었어요. 금기된 사랑의 첫 순간이었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모두 무료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4명이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남편 진수와 나, 그리고 그의 대학 친구인 도연 오빠와 그 아내 미정 언니 차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46살이 되도록 이런 여행마저도 의무처럼 느껴지는 게 씁쓸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도연 오빠가 백미러로 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서연아, 요새 어떻게 지내? 내 가슴은 살짝 두근거렸습니다. 오빠의 목소리에는 남편 진수와는 다르게 따뜻한 관심이 담겨 있었죠. 도연 오빠는 진수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28년을 함께한 절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성격은 정말 달랐어요. 나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냥 똑같죠. 뭐. 학원 일만 하고 살고 있어요. 피아노 학원을 운영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요즘엔 그마저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옆에 앉은 미정 언니는 여전히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미정 언니는 47세로 번역을 하는 프리랜서였습니다. 현실적이고 차가운 성격이라 도연 오빠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나는 미정 언니를 부러워했죠. 적어도 언니는 자신만의 세계가 있어 보였거든요. 반면 나는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위해, 학원 아이들을 위해, 학부모들을 위해.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없었어요. 나는 대화를 이어가려 했습니다. 미정 언니는 요즘 번역일 많이 바쁘시죠? 하지만 언니의 대답은 시큰둥했습니다. 그냥 똑같지, 뭐, 차가운 대답이었죠. 나는 도연 오빠와 미정 언니 부부 사이에서 냉기를 느꼈습니다. 예전부터 그랬지만 요즘엔 더 심해진 것 같았죠. 나와 진수 사이도 마찬가지였지만요. 나는 다시 한번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습니다. 도연 오빠, 요즘 건설회사 일은 어때요? 오빠는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할만해. 서연이는 피아노 가르치는 거 힘들지 않아? 오빠의 관심 어린 목소리에 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나의 노고를 달아준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남편 진수는 한 번도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나는 오빠의 어깨가 예전보다 더 든든해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49세라는 나이에도 여전히 매력적이었습니다. 펜션에 도착하자마자 진수가 트렁크에서 술을 꺼내 들었어요. 오늘은 진짜 끝까지 마셔보자. 그의 얼굴은 벌써부터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진수는 언제나 지런식이었죠. 집에서의 답답함을 술로 달래려 하는 거예요. 저녁 식사 시간. 4명이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진수는 벌써 소주 2병을 비워가고 있었어요. 얘야, 도연아, 우리 언제부터 친구였지? 대학교 1학년 때부터니까? 28년. 맞아. 28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는데 진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나는 남편의 잔을 슬쩍 치워놓으려 했지만 진수가 알아챘어요. 야, 왜 내 술을 치워? 진수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나는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어요. 미안해요. 제가 실수했네요. 그 순간 도연 오빠의 시선이 나를 향하는 걸 느꼈습니다. 따뜻하고 지혜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내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나를 지혜해준다는 느낌이었죠. 도연 오빠가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려줬습니다. 서연아,
피아노는 언제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어? 나는 오빠의 배려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니까 한 15년 정도 됐나? 나는 대답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음대 나온 실력을 이제야 써먹는구나. 오빠의 말에 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실력이라니요. 그냥 아이들 용돈벌이 수준이에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한때는 콘서트 피아니스트를 꿈꿨었는데 결혼과 함께 모든 꿈을 포기했죠. 지금의 피아노 학원도 생계를 위한 선택일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 도연, 오빠의 말에 내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어요. 오빠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이런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은 항상 자신의 이야기만 했고 나의 꿈이나 관심사에 대해선 무관심했거든요. 시간이 흐르며 진수는 점점 더 취해갔습니다. 진수가 도연 오빠 아내에게 술을 따라주려 했어요. 미정아, 너도 한잔해. 미정 언니의 대답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전 됐어요. 머리 아파서. 그럼 나 먼저 들어갈게. 너무 피곤해. 미정 언니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느 방 쓸까? 104호 쓸게. 언니가 짐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 3명만 남았어요. 아, 우리 진짜 행복하게 살자. 진수가 중얼거리며 소파에 몸을 맡겼습니다. 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매번 이런 식이었죠. 술만 마시면 감상에 젖어서는 의미 없는 말들을 반복했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방으로 가야죠. 내가 남편을 깨우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진수는 이미 골아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냥 소파에서 자게도 옮기다가 다칠 수도 있어. 도연 오빠가 말했어요. 담요라도 덮어줘야죠. 내가 담요를 가져와서 남편에게 덮어줬습니다. 진수는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나도 이제 들어가야겠다. 도연 오빠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네, 오빠도 푹 쉬세요. 나는 오빠와 잠시 눈을 마주쳤어요. 그의 눈빛에는 뭔가 말하고 싶은 듯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시선을 돌렸어요. 그럼 안녕. 오빠가 104호 방으로 향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나도 102호 내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우니 오늘 하루가 떠올랐습니다. 도연 오빠의 따뜻한 관심, 그의 배려심, 그리고 마지막 눈빛. 가슴이 기상하게 뛰었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던제였는지, 하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내 남편의 절친이었고 나는 결혼한 여자였어요. 그래도 잠들기 전까지 계속 오빠 생각이 났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거실에서는 진수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화장실에 가는 소리인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문 앞에서 멈추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조용히 문손잡이 돌리는 소리, 내 방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누워 있었지만 침대 쪽으로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아마 진수가 소파에서 일어나 방으로 온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여보, 늦었네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술에 많이 취해서 그런 거겠죠? 침대가 살짝 움푹 들어가는 걸 느꼈어요. 누군가 내 옆에 앉았습니다. 나는 자연스럽게 몸을 돌려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몇 년째 그런 친밀한 순간이 없었는데 오늘은 왠지 진수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 떨어요? 상대방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평소에 이렇게 떨지 않았는데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가 봤어요. 나는 그의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체온이 내게 전해져 왔습니다. 진수보다 더 뜨거운 것 같았어요. 나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감각이 깨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그의 손길이 내 어깨를 어루만졌어요. 평소의 진수와는 다른 터치였습니다. 더 부드럽고 더 간절했어요. 나도 모르게 그에게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내 목에 닿았어요. 내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몇 년 만에 느끼는 이런 감각이었어요. 왜 오늘은 이렇게 다른 걸까? 하지만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점점 더 대담해졌거든요. 나도 그에 응답하고 있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갈망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확실히 알았어요. 이 사람이 진수가 아니라는 것을. 훨씬 크고 단단했습니다. 진수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요. 내 온몸이 굳어졌어요. 누구세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상대방도 이미 멈출 수 없는 상태가 된 것 같았습니다. 서연 낮고 거친 목소리가 내 귀가에 속삭였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도연 오빠였어요. 내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오빠인 거예요.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어봤어요. 미안해. 오빠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욕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그를 밀어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까이 안겨 있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이미 참을 수가 없어. 오빠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욕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도 나만큼이나 그 상황을 원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나 역시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갈망했던 감정이었거든요. 이미 선을 넘어버린 우리는 서로를 더욱 간절히 원했어요. 죄책감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습니다. 달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우리의 실루엣을 비췄어요. 나는 이 순간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죄책감 없이 이 감정에 빠져들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이 더 짜릿했어요. 금기를 깨뜨리는 것에 달콤함을 맛보고 있었거든요.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는 오빠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거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현실이 서서히 돌아왔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 정말 큰일 했네요. 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게 오빠도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거실에서 진수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다행히 아직 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가야 해. 오빠가 조심스럽게 일어났어요. 네, 가세요. 나는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빠가 옷을 주워 입으며 중얼거렸어요. 이런 일은 다시는 없을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나 역시 그랬어요. 그래야죠. 나는 대답했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오빠가 방을 나가기 전에 뒤돌아보았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안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과하고 나갔어요. 나는 혼자 남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헷갈렸어요. 하지만 몸에 남은 감각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진짜 일어난 일이었어요. 나는 남편의 절친과 생각만 해도 끔찍했지만 동시에 짜릿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 수 없었어요. 나는 새벽 5시쯤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몸에 남은 감각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일어난 일이었어요.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는 순간 어젯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여성으로서의 빛이 되살아난 것 같았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도연 오빠의 체온과 숨결이 기억났어요. 그의 거친 손길, 간절한 속삭임, 뜨거운 입맞춤 모든 것이 남편과는 달랐습니다. 진수와의 관계는 언제부터인가 의무처럼 느껴졌지만 오빠와의 순간은 달랐어요. 원해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방에서 나와 거실을 보니 진수가 여전히 소파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깼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는데 백사호에서 미정 언니가 나왔습니다. 일찍 일어난 애 언니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다름 없었어요. 잠이 안 와서요.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커피 한 잔 줄래? 네, 물론이죠. 커피를 따라주면서 내 손이 살짝 떨렸어요. 혹시 언니가 알아챌까 봐 걱정됐습니다. 그때 백사호에서 도연 오빠가 나왔어요.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안녕, 오빠가 인사했지만 나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빠도 커피 드릴까요? 내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게 나왔어요. 고마워. 오빠의 대답도 어색했습니다. 미정 언니가 우리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둘 다 왜 그래? 어색하네. 내 얼굴이 더욱 빨개졌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오빠가 대신 대답해줬어요. 그때 진수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머리 아파 죽겠네. 남편이 머리를 감싸며 일어섰어요. 물 좀 줘. 나는 서둘러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어제 얼마나 마신 거야? 기억이 안 나오. 소파에서 잤나? 진수가 멍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일어나지 않아서 그냥 재웠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지만 진수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고생했어. 남편의 무심한 대답에 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만약 진수가 조금이라도 나에게 관심이 있었다면 어젯밤 같은 일은 없었을 거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나는 계속해서 도연 오빠를 의식했어요. 그가 테이블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서연아, 계란 프라이 좀 더 해줄래? 진수가 말했어요. 네, 리나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오빠가 따라왔어요. 서연아, 오빠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뭐예요?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젯밤 일. 괜찮아요. 잊어버려요. 나는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론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잊을 수 없었고 잊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미안해. 오빠가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의 사과가 아프게 느껴졌어요. 그에게는 후회스러운 일이었을까요? 하지만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는데 펜션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나는 여전히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도연 오빠와 있었던 일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어둠 속에서 실수로 일어난 그 순간들. 죄책감과 함께 묘한 떨림도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제가 틀렸나요? 학생의 목소리에 나는 정신을 차렸어요. 아니야, 잘했어. 계속해보자.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잘 안 되었어요. 자꾸만 그날 밤 기억이 침범해 왔거든요. 왜 나는 이 결혼한 여자였고 오빠는 남편의 절친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로부터 기주가 더 지났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대학 동창회 연락이 왔어요. 집에서 진수 얼굴만 보고 있기가 답답해서 나가기로 했습니다. 여보, 오늘 동창회 있어서 늦을 거야. 그래, 언제 와? 술 마시면 늦을 수도 있어? 친구 집에서 잘 수도 있고. 알겠어. 진수는 별로 관심 없어 보였습니다. 동창회는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열렸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계속해서 그날 밤 일이 떠올랐거든요. 술을 좀 마시니 기분이 복잡해졌어요. 9시쯤 되자 사람들이 하나 둘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적당히 인사하고 나왔어요. 길거리를 걷는데 갑자기 딕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연 오빠였어요. 내 심장이 벌떡 뛰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잠깐 멈춰 섰어요. 그런데 오빠도 나를 본 모양이었습니다. 서연아, 오빠가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아, 안녕하세요. 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여기서 뭐 해? 동창회 갔다 오는 길이에요? 오빠는요? 회사 회식이 있었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그럼 저는? 내가 가려고 하자 오빠가 말했어요. 커피 한잔 할까? 할 말이 있어. 나는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처 카페로 들어가서 구석진 자리에 앉았어요. 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일 때문에 그래요? 나도. 아니, 사실은. 오빠가 말을 머뭇거렸어요. 사실은 뭐요? 몇 년 전부터 내가 자꾸 신경 쓰였어. 오빠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언제부턴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 특히 이번 여행 때 확신했지. 내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게 무슨? 그날 밤도 실수가 아니야? 너인 줄 알고도 멈출 수 없었어. 오빠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오빠,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이상한 게 아니야.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내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런 고백을 들을 줄 몰랐거든요. 진수한테는 절대 말할 수 없어. 오빠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당연하죠. 하지만 오빠, 이건 너무 위험해요. 우리 모두에게. 알아.
하지만 이제 숨길 수 없어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몇 년 전부터 나를 좋아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커피도 제대로 마시지 못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야겠어요. 내가 일어서자 오빠도 따라 일어섰어요. 그래, 가자. 카페 계산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습니다. 서로 말이 없어서 더욱 어색했어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해서 우리가 탔습니다. 좁은 공간에 둘만 있으니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오빠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이 갑자기 생생해졌어요. 1층에 도착해서 문이 열렸는데 둘이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오빠가 간절한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어요. 나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오빠의 눈빛에는 숨겨왔던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모든 이성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가 나를 이 벽에 기대게 하더니 키스했어요. 나도 모르게 그를 끌어안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내가 중얼거렸지만 몸은 정반대로 반응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오빠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욕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놓지 못했어요. 호텔로 가자. 오빠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잠깐 망설였어요.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근처 호텔로 향하는 동안 내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이게 정말 맞는 걸까? 하지만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호텔방에서 우리는 또다시 선을 넘었어요. 이번에도 실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정말 원했던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우리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뭘 하고 있는 거죠? 내가 혼란스럽게 물어봤어요. 내가 몇 년 동안 바라왔던 일이야. 오빠의 대답이 솔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친구의 아내. 알아. 그래서 더 괴로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번에는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도연 오빠의 진심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연 오빠가 몇 년 전부터 나를 좋아했다니 특히 이번 여행에서 확신했다고. 그렇다면 차에서 보여준 관심도 배려도 모두 진심이었을까요? 사실 나도 오빠 그런 관심이 좋았어요. 진수는 절대 해주지 않는 따뜻한 배려였거든요. 언제부턴가 오빠를 기다리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나도 오빠를 좋아하고 있었던 걸까요? 펜션에서도 오늘 밤에도 거부하지 않았던 이유는 오늘 밤은 확실히 실수가 아니었어요. 도연 오빠의 몇 년간의 진심이었고 첫쩌면 나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와 도연 오빠는 은밀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안부를 묻는 단순한 메시지였지만 점점 더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어요. 나는 오빠와 대화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학원에서 힘든 일 있었어. 오빠의 메시지가 오면 내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누군가 내 하루를 궁금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수는 내 일상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괜찮아요. 오빠는 어때요? 나도 오빠의 일상이 궁금했어요. 그가 무슨 생각을 하며 하루를 보내는지 혹시 나를 생각할 때가 있는지. 바쁘긴 한데 요즘은 일에 집중이 안 돼. 오빠의 솔직한 답변에 내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나 때문일까요? 왜요? 나는 물어보고 싶었지만 너무 직접적인 질문 같아서 망설여졌어요. 너도 아는 이유잖아. 오빠의 답장을 보는 순간 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도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몇 주가 지났어요. 나는 오빠와의 메시지 교환이 질상의 활력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그의 메시지를 확인했고 잠들기 전에는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어느 날 오빠에게서 특별한 메시지가 왔습니다. 보고 싶어. 만날 수 있을까?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드디어 이런 날이 온 거였습니다. 저도 보고 싶어요. 나는 솔직하게 답장을 보냈어요. 내일 오후에 강남 쪽에서 만날까? 조심스럽게 오빠의 제안에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좋아요. 다음 날 오후 나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오빠가 좋아할 만한 스타일의 원피스를 입고 은은한 메이크업을 했어요.
거울 속 내 모습이 한 달 전보다 훨씬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약속 장소는 강남의 조용한 카페였어요. 내가 도착했을 때 오빠가 짐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렸어요. 아니야. 나도 방금 왔어. 오빠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한 달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은 여전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카페 구석진 자리에 앉았어요. 어떻게 지냈어? 오빠가 물어봤습니다. 그냥 오빠 생각만 하면서 지냈어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오빠의 눈빛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도 그랬어. 매일 서연이 생각만 했어. 그의 고백에 내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알아.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있었습니다. 카페에는 다른 손님들도 있었지만 둘이에게는 둘만 있는 것 같았어요. 호텔로 갈까? 오빠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는 동안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혹시 누군가 알아볼까 봐 두려웠지만 동시에 짜릿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둘만 있게 되자 분위기가 급격히 변했어요. 내 호흡이 빨라지고 오빠의 시선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야? 오빠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괜찮아요. 원해요. 내 솔직한 고백에 오빠의 눈빛이 더욱 간절해졌어요. 방 안에서 우리는 펜션에서보다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이번에는 실수가 아니었어요. 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나는 오빠의 품에 안겨서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온기를 느꼈어요. 이런 게 사랑인가 봐에 내가 중얼거리자 오빠가 나를 더 꽉 안았습니다. 나도 처음 느끼는 감정이야. 오빠의 고백에 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사랑이었어요.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가기 싫어요. 내가 오빠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오빠도 아쉬워했어요. 우리는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항상 서로에게 가 있었어요. 그때 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진수였어요. 여보, 어디야? 남편의 목소리에 나는 긴장했습니다. 쇼핑하고 있어요. 그래, 언제 와? 조금 있다가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현실감이 밀려왔어요. 진수야, 오빠가 물어봤습니다. 내 집에 가야 해요. 나는 아쉬웠지만 일어났어요. 조심해서 가. 오빠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빠도요. 우리는 서로 다른 시간에 호텔을 나왔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 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행복하면서도 죄스러웠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진짜 사랑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나와 도연 오빠는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2번 서로 다른 호텔에서 만났어요. 나는 매번 새로운 모습으로 오빠를 만났습니다. 새로운 옷, 새로운 향수, 새로운 헤어스타일. 모든 것이 오빠를 위한 것이었어요. 오늘 특별해 보이네. 오빠가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나는 수줍게 물었어요. 오늘을 위해 새로운 원피스를 샀거든요. 오빠의 취향을 생각해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예뻐. 항상 예뻤지만 오늘은 더 특별해 보여. 오빠의 말에 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누군가 나를 이렇게 바라봐 준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진수는 한 번도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호텔에서의 시간은 항상 짧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오빠와 함께 있는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은 항상 왔습니다. 우리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까요? 어느 날 내가 오빠에게 물어봤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은 행복해. 오빠의 대답에 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했어요. 처음으로 내가 진짜 살아있다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나도 행복해요. 정말로 내가 오빠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어요.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따뜻한 소리였어요. 이 소리를 들으며 잠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꿈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각자의 현실이 있었고 그 현실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우리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철저히 비밀로 지켰습니다. 메시지도 암호처럼 주고받았어요. 별표 오늘 날씨가 좋네요. 별표는 별표 만나고 싶어요. 별표라는 뜻이었고 별표 비가 온대요. 별표는 별표 위험해요. 별표라는 의미였습니다. 나는 이런 비밀스러운 관계에 오히려 더 큰 스릴을 느꼈어요. 금기된 사랑이라는 것이 더욱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평소보다 가까운 곳에서 만났어요. 집 근처 카페였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 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괜찮을 거야. 조심하면 돼. 오빠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날 우리의 운이 나빴습니다. 카페에서 나오는 길에 피아노 학원 학부모 중 한 명과 마주쳤어요. 김영애 씨였습니다. 서연 선생님, 김영희 씨가 나를 알아보고 다가왔어요. 내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여기서 뭐 하세요? 혹시 김영희 씨의 시선이 도연 오빠를 향했습니다. 나는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이분은 제 사촌 오빠예요. 나는 급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차 한잔 했어요. 오빠도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희 씨가 오빠를 위아래로 훑어본 후 말했어요. 잘생기셨네요. 그녀의 말에 나는 덕지로 웃었습니다. 그럼 저는 갈게요. 김영희 씨가 자리를 떠나자 나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죽을 뻔했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잘 넘어갔어. 오빠가 나를 안심시켰지만 그의 표정도 굳어 있었어요. 하지만 의심할 수도 있어요. 나는 불안해했습니다. 김영희 씨는 소문을 퍼뜨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우리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오빠가 자책하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원했던 일이에요. 나는 그를 위로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려웠어요. 며칠 후 내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학원에서 한 학부모가 나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김영희 씨가 그러는데 며칠 전에 남자분이랑 보았다고 하던데요. 학부모의 말에 내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건 사촌 오빠예요. 나는 똑같은 거짓말을 반복했어요. 그렇구나. 김영희 씨가 좀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학부모의 말에 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오빠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문이 퍼지고 있어요. 내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어떻게? 오빠도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진정해. 아직 확실한 건 없잖아. 오빠가 나를 달래려 했지만 나는 이미 패닉 상태였어요. 만약 진수가 알게 되면 어떡해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수가 알게 된다면 모든 게 끝장날 거였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오빠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도 불안해하고 있다는 걸 나는 느꼈어요. 당분간은 만나지 말자. 오빠의 말에 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들킬 위험이 너무 컸거든요. 한 달 동안 우리는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메시지 교환도 최소한으로 줄였어요. 나는 그 한 달이 지옥 같았습니다. 오빠 없는 일상은 너무나 몸이 건조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문도 점점 잦아들었어요. 사람들은 새로운 이야기거리에 관심을 돌렸습니다. 이제 괜찮은 것 같아. 오빠에게서 온 메시지에 나는 안도했어요. 정말요? 응. 다시 조심스럽게 만나자. 나는 기쁨의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서울 시내의 조용한 곳에서 만났어요. 한 달 만에 보는 오빠의 모습이 그리웠습니다. 보고 싶었어. 내가 오빠를 보자마자 말했어요. 나도 정말 많이.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한 달 동안의 그리움이 모두 담긴 포옹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 내가 물어봤습니다. 더욱 조심스럽게. 완전한 비밀로
오빠의 대답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우리가 조심하면 돼. 오빠의 확신에 찬 대답에 나는 안도했습니다. 그럼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지. 비밀스럽지만 진짜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세상이 긴정해주지 않는 사랑이지만 우리에게는 진실한 감정이었어요. 그날 이후 나와 오빠는 더욱 치밀하게 만남을 계획했습니다. 완벽한 비밀을 유지하면서 사랑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그 사랑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완벽한 비밀이란 과연 존재하는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어요. 한마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